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9월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번 좀 제 계좌 한번 세팅해 보고 싶습니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고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외계인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바이오니아입니다. 48,000원에 10% 비중이에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 지금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의 또 바이오니아의 탈모 완화 화장품이 이제 유럽으로 입점도 되고 예. 좀 이러다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들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예.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바이오니아를 크게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손실중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바이오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도 시장에 좀 초반에 화두가 되었던 것은 비만 치료제. 그쵸. 그죠? 예. 삭센다가 아니에요.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바이오주들이 그와 관련된 바이오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귀결되는 얘기가 하나 있지요. 바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짚어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던 게 초고령화 사회에서 그들이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병장수. 예, 이때 네 단어다. 결국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비만도 하나의 병으로 인식을 한 거고 이 모든 제약 바이오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게임 섹터는요 사실은 어느 쪽이 인기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네, 되고 네. 제약 바이오는 거의 이 바스켓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바구니에 담겨 있는 채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곳, 그러니까 낙수 효과도 많이 나타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영역이 골고른 상승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제약 바이오 업황들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굳이 바이오니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고 지금 어떤 거래량 수반되어지고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눌림목 구간을 보면 여기서 크게 빠지지 않을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강하게 지지를 받는 선이 지금 있거든요. 여기 누가 봐도 눈에서 딱 보여도 여기가 강한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근처가 강한 지지선입니다. 앞전에도 지지를 받았던 것이고 지지받고 바로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이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 달쯤인데 이때도 강하게 지금 상승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 구간만 오면 반등이 오는 구간, 즉 강한 지지대가 형성된 구간이 지금의 어떤 그 가격대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보유의 관점이고 오히려 강한 시세가 분출될 때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비중 10% 크게 위험한 비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고 가보시는 전략, 즉 보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보유 관점이기 때문에 비중 한 10% 정도는 돈월이다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지는 잡채님의 사연입니다. 상보 들고 계시네요. 2,120원에 비중 한 2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오늘 좀 불타기로 따라가시다가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물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흑연 관련 테마가 오늘 왜 이렇게 뜬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흑연 하면 이게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네. 우리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다이아몬드도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죠? 무슨 맛 나오네. 네. 그 탄소 덩어리가 왜 탄소 덩어리가 좋으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육각형 모양의 안정화된 구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원재료를 확보하는 테마에 이 흑연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함이 되는데 네. 흑연에서 그럼 뭘 추출해요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그래핀이죠. 이 그래핀은 꿈의 소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래핀과 그러면 히토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뭔가요? 그죠? 그래핀은 어디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 있다. 왜?
근처 흑연이 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연필 막 이렇게 연필芯 갈아갖고요. 갈면? 예, 연필芯 갈아갖고 바닥에 떨어진 걸 스카치 테이프로 탁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게 그래핀이에요. 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히토리보다는 쉽죠, 구하기는. 네. 근데 이걸 상용화 단계까지가 아직은 멀었다는 거죠. 근데 세계 각국은 지금 그래핀 연구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언젠간 이 그래핀이 또 상용화 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핀이 상용화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접는 폰,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는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접힌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연성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핀은 굉장히 단단한 구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구부렸을 때는 굉장히 소프트한 구조예요. 그래서 휘는 디스플레이, 휘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밴더블, 폴더블, 롤러블 다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그게 이제 배터리에도 적용된다면 네. 언젠가는 차를 좀 접어가 다닐 수 있는 세상도 오지 않겠느냐. 진짜 그런 세상 오면 너무 예, 예. 좋겠네요. 그런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즉 너무 먼 미래 얘기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그래핀의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래핀 소재를 전부 확보하고자 그 흑연을 확보하자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핀의 소재를 확보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이 있다. 그 상보는 옛날부터 그래핀 관련주로 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그래핀이 말만 계속 나왔지 상용화 단계에 가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 항상 테마처럼 확 한 번 떴다가 확 한 번 내리고. 확 한 번 떴다가 와와와와 이게 계속 지금 이걸 반복을 한 거죠. 아이고 보유하시니까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역시 또다시 이렇게 와와와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아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쥐고 가신다면 모를까. 지금 만약에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내시고자 하셨다면 왜 초전도체가 한 번에 너무 큰 상승세를 보여주니까 이미 선례가 있었으니까. 야 이제 이 흑연이 가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면 저는 지금 손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당장의 어떤 큰 이익을 보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 손절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 이게 지금 상용화가 안 되고 이게 계속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으면 올라오기 힘든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뾰족산이라고 하는 산들을 이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 상보가 이때까지 완만하게 상승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네요 진짜. 항상 달라요. 그렇죠. 항상 분수식 상승을 했다가 그러네요. 그죠? 계단식 하락을 항상 늘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시간이 남아 있다. not yet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라면 손절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마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한번 좀 투자자분의 성향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난 더 그래도 기다려 볼란다. 아니면 지금 빠르게 한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해봐야겠다. 두 전략 중에 또 원하시는 걸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임유미님 사연입니다. 한전기술입니다. 7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라고 했는데 한전기술은 오늘 뭐 블록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깊게 빠졌던 종목이라서 손실폭이 좀 큽니다. 전문가님, 이런 뭐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 좀 컨디션 복구하는데 주가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뭐 금방 어떻게 컨디션 복구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저는 지금 오히려 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래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전기술 결국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인데 앵커님 이제 전기료가 네. 작년에 썼던 전기료에 비해서 네. 올해 전기료가 어떠신가요?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엄청 나오죠. 엄청 많이 예. 나와요. 네. 엄청 늘었어요, 사실. 이 전기료 거의 폭탄이라 할 만큼. 저 오늘 이제 전기료 마감일이었잖아요. 그쵸. 예. 미리 저 하셔야 오늘 돼요. 110만 원 냈어요. 전기료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전기를 태양광 9kg를 쓰고 있는데도 전기를 그만큼 냈어요. 그거 많이 내시네요. 네, 그 네. 왜 그렇게 냈냐? 물론 뭐 많이 썼죠. 사실은 에어컨도 틀고 애들 방학이니까 뭐
집에 그쵸. 있다 보니까 많이 물도 쓰게 쓰고 됐죠. 하면, 예, 많이 썼는데 많이 써도 전에 비해 갖고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나왔는 거죠. 그러네요. 그 이유는 전기료가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기를 쓰는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집에서 쓰던 전기보다 전기를 쓰는 가전제품의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아, 이게 왜냐? 이제 바이오연료로 다 전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이제 웬만하면 전기예요. 웬만하면 2차 전지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다 전기로 충전하잖아요. 조명도 다 전기죠. 그 조명 다 네. 그렇죠. 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계속 모자랍니다. 거기다 이제 이 큰 산업이죠. 이때까지 화학 연료를 이끌어왔던 큰 산업, 바로 자동차 쪽이 전기로 대전을 전기차로 하고 한다. 있다. 그죠? 그쵸. 그 관점은 결국은 이 전기의 어마무시한 소비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보면 전기를 안 올릴 수가 없죠. 근데 그렇죠. 이게 과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이제 조력, 이런 이제 2차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갖고 과연 충당이 될까에 대한 의문을 의구심이.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기업들, 특히 유수의 기업들,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이런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데조차 어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느냐?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불리는 SMR,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그럼 죽을 섹터에 이제 돼서 그럼 이게 오히려 그런 어떤 이유로 빠져준다면 이거는 기회라고 받아들여요. 아, 왜? 업황 좋죠. 네.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계 각국이 지금 SMR 어떤 바람이 불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좋고 그 핵심을 쥐고 있는 한전 기술이 다른 여타의 이유로 빠져줘서 어우 땡큐. 그리고 이거는 기회라고 찬스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왜 손실났어요? 이거 그렇게 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 고맙다 이러고 이제 더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나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짧게 보면 이 종목을 사서 이거 금방 헤어지고 싶은데 왜 떨어져? 이 관점이 아니라 세계 각국은 벌써 먼 미래, 즉 내년, 내후년의 어떤 미래를 보고 전기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원전이 위험하다고 하니 소형 원전으로 가보자 이런 움직임까지 펼쳐지고 있는 마당에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금방 보면 빠져갖고 지금 헤어지도 못하겠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진짜 그 마음은 품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그래서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연을 맺은 종목은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해서 좀 가져갈 수 있으며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 못 해봤는데 뭐 당장에 좀 악재가 터졌다고 해서 빨리 손절해야지가 아니라 좀 멀리 봤을 땐 또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라라고 하시네요. 전기의 사용량이 얼마나 많을지 앞으로에 대한 또 전망들도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전문가님의 또 실전 공략주 흐름도 어떻게 가고 있는지 탑5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근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딥노이드 종목 되겠는데요. 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우상의 곡선 예쁘게 그려가고 있는 이 종목 43.41%의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이어지는 아스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지금 수익률은 35.5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 좀 올랐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오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즌 농심, 글로벌 텍스 프리,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이 바로 20%를 갑니다. 그 이후에 농심 22%, 시즌도 33%인데요. 하나씩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제 9월이 되면 뭐 학회도 있고 학회 스케줄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 또 제약바이오 쪽이 잘 갈 거다. 긍정적인 좀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는 또 얘기들도 있는데 시즌도 그런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고 그 이제 결국은 이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들을 노리고 들어간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업황이 지금 다시 이제 좀 살살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여전히 이제 코로나의 어떤 유행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코로나를 다시 재감염되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시즌의 어떤 실적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당장 지금 오늘 내일의 어떤 흐름에서 급한 상승세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종목은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은 자꾸 어떤 충분한 자금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 자금의 흐름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는 약간 테마성 위주의 흐름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실적 호전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시즌이 빠질 만큼 빠져줬고 이 구간이 결코 위험한 구간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곧 이제 여름이 또 지나가죠. 이런 여름이 지나가는 환절기 시즌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 이게 환절기에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 모르죠. 이때 뭘 우리가 하죠? 진단 키트로 확인하죠. 이게 확인을 네, 하죠. 확인하죠. 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감안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얼마나 또 시즌이 팔리고 있나 제품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진 소니드입니다. 매수가는 4,630원을 얘기해 주셨고 수익률은 6.70%를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캐나다 협력사 리사이클로킨 클리코 기술력이 좀 부각됐다라고 하는데 주가에는 뭐 그렇게 반영이 되진 않은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매수 타점까지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이제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그죠. 최근에 다시 높아졌어요. 네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소니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은 네. 재건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뭐 러시아 재건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지뢰 제거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소니드의 자회사인 디펜스 코리아가 결국 지뢰 제거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신다면 그것이 그 이후에 대한 수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특히 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살살 올라오고 있죠. 이유는 바로 이제 곧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이제 또 생기기 시작했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주 기대감은 결국은 급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떤 구간은 굉장히 거래량이 미미한 구간으로 그냥 흘러내린 구간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불안해할 구간은 아니죠. 그렇다는 것을 조금 더 들고 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뾰족산을 그리고 떨어질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실적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주로서도 이제 뭐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겠고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11% 8월 11일에 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게임 엔터, 미디어 웹툰 시너지를 좀 기대한다 하면서 이제 종합 엔터사로서 좀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게임에서 터지던 웹툰에서 터지던 뭐 하나 터져도 주가가 훨훨 날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이 미투젠을 결국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스마트폰 이 작용을 했죠. 폴드 5
그다음에 플립5. 네. 자, 외형적 변화는 거의 없으나 결국은 내형적 변화가 굉장히 큰데 스마트폰이 그렇게까지 고사양화가 돼야 돼라는 질문에서 정답은 하나죠. 이 고사양화되는 원인은 MMORPG 게임, 즉 그래픽이 화려한 게임들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게임 세상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페이 투 윈 방식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P2E 방식, 플레이 투 언 방식,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이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의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투젠의 캐주얼 게임 이런 것들이 코인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돼 있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채굴 방식, 즉 마이닝 방식의 수학 문제를 풀어서 마이닝 방식의 그 코인을 겟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게임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코인을 겟하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P2E 방식이에요. P2E 방식에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 전례가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사실은 이런 사행 산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산업을 좀 규제하는 반면에 미국은 이런 걸 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러블록스라는 게임,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입니다. 네. 이 게임이 코인을 겟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채굴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는 방식이죠. 이게 진짜 실제로 미국의 거래소, 포블게이트나 이런 데서 거래가 가능해요. 그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그 돈을 직접 버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이다 보니 이게 성공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게임 산업의 각종 규제들이 완화가 된다면 미투젠의 주가도 굉장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최근에 엔터사나 그다음에 웹툰 이런 자회사를 편입을 했죠. 이 회사가 바로 K 컨텐츠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도, K 컨텐츠도요.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K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나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들고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들고 가도 괜찮다. 미투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게임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주에 또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은 유커들이 늘어나면서 부각받았던 겁니다. 국세청의 세급 환급금을 신청해야 되는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득을 본 건데, 오늘 있잖아요. 6,710원까지 터치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마저도 제가 어제 사실 이게 글로벌 텍스프리가 강하게 올라올 때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내일 출연한다고 이렇게까지 또 올라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마저도 강하게 4%까지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제 출연 날짜에 맞춰서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와줘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만 결국은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제 출연에 맞춰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지금 점점 좋아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다, 쇼핑을 많이 했다,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니까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까지 반일 감정이 세지면요, 결국은 반사적 수혜이익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의 이익은 점점 더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래 너가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가, 이 관점에서 정부가 간소화시켜줬어요. 세금 신고에 대해서. 그렇죠. 글로벌 텍스프리로 와서는 굉장히 땡큐한 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전망치도 더 좋아지겠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붕 뚫고 하이킥의 지금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도 히든 공략주의 힌트 첫 번째, 세계 1의 전자담배. 국내에서는 독점 유통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애용가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두 번째 힌트 주세요.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얘기 드렸다시피 세계는 지금 광물 확보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지금 탈중국화하면서 네. 막 베트남도 찾아가고, 막 그죠? 필리핀도 인도도 가고, 찾아가고, 가고. 필리핀도 막 찾아가죠. 바쁘죠. 이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심심찮게 뉴스 나오는 게 뭐 캄보디아의 원광을 확보했다. 캄보디아 리튬 광산을 확보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심심찮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세계 2위의 히토류, 그 광물이 나오는 곳, 그 베트남의 원광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광물 확보 전장의 수혜감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과연 아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4480 누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많이 맞춰주세요. 잠시 뒤에 그러면 저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